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여기가 끝이 아니다. 5장, 원하는 것을 느낀다입니다. 이런 의도적 창조의 모든 과정은 매우 단순하지만 꼭 쉬운 것만은 아니다. 최소한 처음에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집중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법을 익혀서 분명한 결과를 보게 되면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의도적 창조의 4단계 중 이제까지 온 과정을 살펴보자.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2단계, 원하는 것을 찾는다. 3단계, 원하는 것을 느끼는 장소를 찾는다. 이제 우리는 3단계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는 법을 배우는 어려운 부분이다. 당신도 나처럼 저기 있는 것이 이리로 오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또는 내 몸이 좋아지면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어. 같은 생각을 달고 산다. 이것은 그걸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해묵은 증후군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해결하거나 고칠 물리적, 공격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 존재이다. 좋지 않아? 상관없어. 던지고 때리고 부셔서 해결해 버릴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거나 고치기에는 너무 힘들거나 원하는 시간 안에 이루기에는 너무 엄청날 경우 우리는 마음이 상해 좌절한다. 이렇게 당신은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상처와 좌절의 에너지 가운데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끌어들인다. 안전에서 시작한 리즈. 나의 대학 친구 리즈는 남편과 함께 애리조나의 부유한 지역에서 2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도주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 클린트가 죽는 바람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는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커다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융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매달 갚을 융자금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아주 적었다. 이처럼 리즈는 불시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집을 팔 경우 작은 집을 살 만한 돈이 없게 되고 계속 그 집에 산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문제였다. 물론 자녀들도 도왔지만 일시적인 도움에 불과했다. 리즈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탁월한 수채화가로 그녀가 그린 애리조나 사막 그림은 정말 아름다웠다. 좋아하는 친구들 외에는 그림을 팔지도 않았지만 이제 전업 화가가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했다. 리즈는 용감한 여자였으므로 인근 백화점에 세일즈 직업 같은 것을 찾아야 한다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 남편이 남겨놓은 것과 약간의 예금,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빌린 것으로 인해 한 해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나와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어휴, 아직 하나도 못 팔았어. 이게 될지 안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 빨리 팔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리즈는 에너지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기를 멈추고 그 대신 원하는 것과 그 느낌이 어떤지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나의 다소 직설적인 제안을 조용히 들었다. 우리는 거듭거듭 대화했다. 그럴 때마다 리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많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초조해서 그림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겁이 나. 어느 날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친구를 위해 냉철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친구야. 내가 탄 배를 침몰시키기 원한다면 나도 손을 떼겠어. 불행 속에 살아. 그리고 그 문제로 내게 전화하지 마. 하지만 내가 불평을 멈추기만 하면 즉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럴 각오가 되기 전에는 이제 전화하지 말란 말이야.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나 역시 그녀의 고통의 사슬을 더해줄 수 없었다. 3주 동안 전화가 없었다. 그런 후에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울 뻔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졌어.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진심이었다. 먼저 나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말하게 했다. 그건 쉬웠다. 집을 잃는 것, 친구와 자녀들의 신뢰를 잃는 것, 전문 화가가 될 기회를 잃는 것 등이었다. 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하나씩 나누었다. 가장 급한 일로 집에 집중했다. 그 다음에는 돈에 관한 문제를 말했다.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았으므로 돈이 모두 다른 데로 나가고 있었다. 좋아, 리즈.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좋은 느낌을 가져서 다른 진동을 내는 거야. 좋은 느낌을 가진다고? 장난하니? 클린트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을 지경인데 어떻게 좋은 느낌을 가지기를 바라니? 내가 너에게 전화한 것은 그림을 파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야. 그림만 팔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나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리즈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었다. 리즈가 가지지 못한 것, 오지 않는 것을 볼수록 더욱 나쁜 느낌이 느껴졌다. 느낌이 나빠질수록 더욱 광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원안을 달렸다. 그렇게 달릴수록 더욱 느낌이 나빠졌고 더욱 팔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의 암울한 상황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그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믿었다. 사실은 사실이었다. 그림을 팔아 생계를 지탱하려는 그녀의 계획은 먹혀들지 않았다. 그녀는 체념하면서 난 현실을 직시해야 해 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했고 드디어 그녀가 집을 그대로 갖기 원하는 이유를 말하게 했다. 그 당시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아, 좋아. 내가 집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유는 이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세세한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사를 원하지 않는 거지?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클린트와 내가 이곳을 무척 좋아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클린트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공간 같아. 좋은 느낌의 에너지에 대한 저항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돈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집에 대한 사랑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그런 달콤한 기쁨이 흐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좋은 느낌을 가졌고 그 후에도 그랬다. 그녀의 밸브가 활짝 열렸다. 리즈, 잠깐!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말할 때 느낌이 어때? 물론 좋지.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고 안전함. 매우 푸근하고 안전해. 좋았어. 그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 알았어. 좋은 느낌이 들지 않니? 그래, 굉장한 느낌이야. 좋아. 그 안전한 장소에서, 그 좋은 느낌의 장소에서 매달 낼 대출금을 쉽게 마련했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마.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현재 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것 명심해.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은 의미가 없어. 거기서 내 초점을 거둬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없어. 알겠어? 그렇지만 어떻게? 방법은 생각하지 마. 내가 할 일은 오로지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내 앞에 닥친 것을 잊는 거야. 너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을 찾길 원해봐.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아주 좋은 느낌에 이를 거야. 그래서 아주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 쉽게 대출금을 마련하는 생각을 해.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좋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굉장히 기쁘겠지. 됐어. 내 그림이 팔리는 환희를 생각해봐. 해야 해 하지 말고 와, 내가 해냈네? 라며 좋아하면서 해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한동안 조용하더니 와우, 새보다 자유로워. 천국 같아 라고 했다. 맞았어. 그 느낌이야. 바로 그 느낌을 가지기를 원해봐. 늘 리즈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마. 그걸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마. 더욱 나쁜 느낌만 생기게 돼. 내가 할 일은 오직 좋은 느낌을 얻는 것임을 명심해. 끝. 그러면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할 거야. 리즈는 자기와 남편이 그 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하면서 놀라운 느낌을 경험했으므로 그 느낌을 쉽게 재생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렇게 시작했다. 석 달이 걸렸고 그동안 전화요금이 엄청났지만 석 달이 끝날 때쯤 리즈는 그림을 많이 팔아서 한동안 버틸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열정적인 대행사도 찾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역 전시회도 계획하고 개인 사무실 빌딩에 벽화를 그려주기로 하고 상당한 성금도 받게 되었다. 이제 리즈는 자신이 흘려보내는 에너지에 대해 매우 조심한다. 우리가 간직해온 문제들. 리즈가 한 일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로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 순간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병아리가 고개를 숙이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도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두려움과 무력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욱더 부정적인 에너지와 싸웠다.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이 있다.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음미하거나 아니면 서둘러 나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궁리한다. 해결하고 개선하고 바로잡는다. 우리 중에 여기서 빠져나와 저기로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우리는 수리공으로 눈앞에 닥친 모든 상황에 의무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나 수리하는 일은 우리 본연의 에너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수리는 닫힌 밸브이다. 수리는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행위이다. 초점을 걱정과 짜증거리에서 옮겨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행복한 느낌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치기를 멈추고 좋은 느낌을 얻기 시작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닥쳤는데 그중 어느 것을 생각해봐도 특별히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당연히 문제는 더욱 커진다. 부정적인 상황은 과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온 것, 에너지를 흘려보낸 것에 따른 결과이다. 단지 그것일 뿐이다.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 흐름이 원인이고 불쾌한 상황은 결과이다. 이 혼란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상사나 배우자, 자녀, 세무서, 고속도로의 음주운전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끌어들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진동을 통해서이다.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직시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 고귀한 문제들을 간직하고 고민하는 권리, 소중하게 간직해온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한 반드시 좋아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며, 그래서 집중해야 할 문제가 항상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런 상황에 반응하는 방법을 바꾸어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현실과 맞서지 말라. 자라면서 배운 것 때문에,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태도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보이는 것과 그 순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눈에 보이고 분명히 경험하기에 우리가 읽는 책은 그것을 현실로 여긴다. 그렇지만 현실, 진정한 현실은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를 흘려보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몸을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자. 당신은 이를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칠 수 없으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는 당신은 지금 경기 침체기에 살고 있어서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한다. 그게 인생이야. 받아들여야 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시청과 맞설 수 없어. 무모한 일은 그만해. 세상은 그런 거야.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 누구나 어느 정도 어려움은 겪는 거야. 환상을 버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봐.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거나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에너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으면 자연히 밸브가 열린다. 그런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우리의 긍정적 에너지가 더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상황을 주로 바라보면 밸브가 꽝 닫혀버린다. 근원 에너지와의 연결은 늘 부족하게 된다. 혹 기쁨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기쁨의 진동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고칠까 걱정하며 불평하고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계속 부정적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그래서 잠시라도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산다고 해서 당신이 멋진 일자리를 끌어당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 매기가 없다고 해서 능력 있고 선호하는 구매자를 끌어당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400m 경주에서 우승할 힘을 끌어당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파혼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혼란 또는 어떤 행복 속에 살고 있든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족 단위든 국가나 우주 단위든 그 혼란은 과거에 우리가 느끼고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의 결과일 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 우주 전체에 작용한다. 우리는 우리가 진동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자동차 사고부터 세계대전까지 모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당신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당신 앞에 있는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집중하는 생각을 중단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그 현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현실은 부정적 에너지의 흐름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안고 살면서 고생하거나 아니면 극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초점을 바꾸는 법. 문제가 창조된 그 동일한 주파수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는 삶의 초점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손가락에 난 상처처럼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고통을 준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이 치료되어 사라질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그렇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원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거기에 집중되는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방법 1. 즉시 초점을 바꾼다. 당신이 걱정과 비난의 모터 등 모터라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다른 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즉시 찾도록 하라. 생각을 당신과 관계가 좋은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가정, 노래, 강아지, 새 옷, 초콜릿 아이스크림, 연애, 곧 있을 휴가, 특별한 식당, 잠든 딸의 귀여운 모습으로 옮기라. 뭐든 좋다. 그렇게 한 다음 기분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하라. 그것은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느낌이 변화되게 한 다음에는 원하지 않은 상황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당신의 초점은 그 상황에서 떠났고 당신의 목적 모터는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 그래서 밸브가 활짝 열리며 반전이 시작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체해 놓은 그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냥 생각하고 어떻게에 관한 생각은 하지 말라. 원하는 것, 목적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할 수 있는 한 즐거운 새 초점의 느낌에 최대한 머물라. 그 고주파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원하지 않는 상황은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괴롭히는 상황에 오래 집중할수록 그것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방법 2. 즉시 달래는 말을 내뱉는다. 상황에 관한 초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자신을 달래는 말을 하되 마치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어린아이를 위로하듯 큰 소리로 하라. 자신에게 어린아이가 듣기 원하는 위로의 말을 하라. 괜찮을 거야. 상황이 바뀌고 있어. 이제까지도 괜찮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조금이라도 느낌의 변화가 있다면 계속 따뜻한 말을 하라. 그러면 높은 에너지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생명의 근원 에너지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어 차분하게 될 것이다. 괴로운 상황에 초점을 멈추고 그 상태를 할 수 있는 한 오래 지속하라. 방법 3. 즉시 단호하게 외친다. 이 단호한 사랑의 말을 당신 자신에게 1대1로 큰 소리로 하라. 비결은 기죽지 말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도 절대로 기죽지 말라.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경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초점을 옮겨 진동을 바꾸었을 때 일어날 일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말한다. 자, 찰리, 너는 이 엉망진창인 상태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 기분에 머무르면서 종일 이것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야. 그러니 이 비참한 구덩이에서 나와 좋은 느낌을 줄 것을 찾도록 해. 그래, 지금은 좋은 느낌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당신이 이를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느낌이 달라질 때까지 그런 것처럼 하라. 그러면 미묘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늘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지만 대체로 나는 이 방법을 뛰어넘어 좋은 느낌의 모터가 최대로 가동하게 하는 다른 방법으로 직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다. 물론 당신에게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방법 4. 즉시 즐거운 일을 한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 산책을 하거나 세차를 하거나 고양이에게 빗질해 주거나 새 옷을 사거나 케이크를 굽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무엇이든 그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 높은 에너지 흐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실행하라. 그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소리내어 말하기를 시작하되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 모든 방법과 관련해 명심할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하라 라는 옛말이다. 초점을 바꾸고 푸근한 말을 하고 단호한 말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점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는 즉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느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 밸브가 열리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흥분할 준비가 된 것이다.
초점 변화는 이런 것이다. 초점을 현재의 즐겁지 않은 것에서 즐거운 원함으로 옮긴다. 처음 단계에서 마스터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에 대한 즐거운 느낌을 끌어모으는 일이다. 그거면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의 20% 정도 밸브가 열리게 했다면 축하한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모든 시간에서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그 상황을 만들어냈던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가 사라지고 근원 에너지 진동을 내보내는 밸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내 높은 주파수 대 보통 주파수가 50대 50으로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진동과 즐거운 것에서 나오는 진동이 50대 50이 된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원하던 변화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났음을 아는 순간, 변화된 에너지가 다가왔을 때 이루어진다. 이제 당신은 60대 40의 비율로 도약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75대 25, 85대 15로 올라간다. 이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하나씩 마법처럼 당신의 삶에 쏟아져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젠 좋은 느낌이 저절로 느껴진다. 그렇지만 명심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는 부정적 진동에 집중되어 있던 초점을 얼마나 빨리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옮기는가에 달려 있다. 그 순간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다만 당신은 문제 대신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주는 좋은 느낌의 진동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즐기라.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말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몽땅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다양한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다스리는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난다. 반드시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찾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도록 하라. 그리고 명심할 것은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어떤 여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진행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결과에 불과할 뿐이다. 상황이 아무리 난감할지라도 당신은 좋은 느낌, 아니 더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흘려보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일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야호 신드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아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늘 행동이 중요하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도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얼마나 많이 혹은 자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경우 우리는 성격에 따라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하게 된다. 첫 번째,
좌절하여 포기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두 번째, 론 레인저의 주인공처럼 백마에 뛰어올라 야호 하고 외치며 달려나가 우리 앞에 닥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쳐부순다. 어떻게 하든 현실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동을 잘 살펴보자.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이 열정적인 행동을 야호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밸브가 닫혔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면 어떤 것이든 여기에 해당한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일이 일어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야호 하고 외치면서 열정적인 행동으로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취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의도적 창조란 에너지를 흘려보내 끌어당기는 것이지 강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야호 신드롬이다. 야호 신드롬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진동으로 요청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하물며 당신이 진동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억지로 밀어붙여서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자동적인 반사 행동을 멈춤으로써 헛된 행동을 고무된 행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열심히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밸브가 열려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이제 행동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 아이디어가 넘치게 된다. 우리는 창조적 생명력을 받아들여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쉽고 확실하게 인도된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도적 창조자인 것이다. 모든 것을 기뻐하라. 평생 가지고 있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과거에 흘려보낸 에너지의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다음 그 상황의 긴박함에서 물러서서 더 큰 관점으로 보도록 하라. 고쳐야 할 부족한 것은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흘러나옴을 명심하라. 그것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방법을 찾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와 원하던 변화가 시작된다.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말라. 반대로 현재의 상황이 제 아무리 불쾌하게 보여도 그것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타이르라.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밸브를 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해답이 나올 것이고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당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엉망인 상황을 즐기라. 그러지 않고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보다는 가능성을 응시하라. 그리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멋질까를 생각하는 갈망이 아닌 놀라운 느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